눈물은 안구 표면에 눈물막을 형성해 눈을 보호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눈을 한 번씩 깜빡일 때마다 흘러나온 눈물은 안구 표면의 노폐물을 씻어낸 뒤 눈물관을 타고 코 속으로 흘러들어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물이 말라 눈물막에 이상이 생기면 눈물이 솟는 눈물샘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구건조증은 증상과 질환으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또는 건조한 날씨에 있으면 일시적으로 눈이 건조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환경이 개선되면 이런 증상이 좋아집니다.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후이라고 하죠. 건조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눈물이 부족하거나 또는 질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만성적으로 눈 표면이 병이 발생하는 것을 안구건조증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구 건조증은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전자기기 사용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10년 전 안구 건조증 환자는 186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안구건조증 원인은 되게 많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이 적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부족한 경우죠. 나이가 드시면 실제적으로 눈물이 적게 나오고요. 또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폐경기에 적게 나오기도 하고, 약을 드시는 경우, 특히 이제 항히스타민 제제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눈물이 적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 증발이 잘 일어나는 경우죠. 우리가 흔히들 테레비를 보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오래 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날씨는 증발이 쉽게 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눈 수술한 경우도 있죠. 백내장 수술하거나 라식 수술한 경우도 안구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에 눈꺼풀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상당히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환자마다 호소하는 증상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눈이 뻑뻑하거나 건조한 느낌, 시리거나 코 꼭 찌르듯이 아픈 느낌, 이물감, 눈부심이나 충혈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바람이나 담배 연기가 눈에 닿으면 눈물을 왈칵 쏟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예민해진 각막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반사적으로 눈물을 분비하는 겁니다.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벼운 경우는 생활 개선으로 쉽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흐리게 보이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눈이 충혈된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흔히들 안구건조증 하면 눈물이 적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눈물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잘 느끼질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2차적인 자극에 의해서 2차 눈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눈물은 실제로 필요한 눈물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경우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이 건조할 때 식염수를 조금씩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장 식염수를 넣을 때는 건조함이 덜하게 느껴지지만 자주 넣게 되면 눈을 보호하는 중요한 성분까지 씻겨나가 오히려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염수는 관리소홀로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세균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초기에는 단순히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좀 심해지면 통증도 느끼고 아주 심하면 시야도 흐려지고 잘 안 보이게 되죠. 또한 좀 더 진행되면 눈 가장 겉에 있는 각막에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게 되면 2차적인 감염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각막의 궤양까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각막이 궤양 생기면 아주 심각하거든요. 실명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단순하다, 내가 눈물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면 아주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병이니까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구 건조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우선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여 눈물막의 높이, 눈꺼풀염의 정도, 마이봄샘 기능 장애에 의한 각막 상피 병변, 결막 충혈, 알레르기 등의 상태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2차적인 방법으로는 쉬르머 검사가 있습니다. 이는 눈물 부족 건성안의 더 정확한 검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아래 눈꺼풀에 5분 정도 종이를 끼우고 있는 동안 종이를 적시는 눈물량이 10mm 이상으로 확인되면 정상으로 간주합니다. 5mm 이하인 경우에는 눈물 생성이 저하된 상태로 판단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가벼운 경우에는 생활 환경을 바꿈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는데 일단 눈물이 부족하면 눈물을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인공누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공누액을 사용하셔야 되고 일단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염증이 있는 경우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거나 또는 레스타시스 또는 뮤신이나 눈물을 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약제들을 사용합니다. 또한 눈꺼풀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눈꺼풀에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또는 레이저 치료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고요. 눈물이 아주 부족한 경우에는 눈물이 흘러나가는 구멍, 눈물 배축으로 막아서 눈물이 눈에 어느 정도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은 흔히들 인공누액만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원인에 따라서 또는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눈이 건조해지면 병원에 방문하기보다 약국에서 인공 눈물을 구매한 다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많은 전문가가 인공 눈물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눈 건조감을 개선할 수 있으나 증상 자체를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인공누액을 사용하시라고 하시면은 한두 번 내서 치료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누액을 눈물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안약병에 들어있는 인공누액은 방부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안 생기게 만드는데 이러한 안약병에 들은 안약은 너무 자주 넣게 되면 방부제도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좀 더 심해서 인공누액을 많이 사용하셔야 된다, 자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경우는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인공누액 자체도 점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에 따라서 사용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흔히들 인공누액을 사용하시다가 눈꺼풀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닿지 않게 어느 정도 떨어져서 사용하셔야 되고 또한 다른 약하고 같이 사용할 때는 적어도 5분 이상 떼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흔히들 인공누액을 사용하시면서 내 눈에 안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두세 방울 확 넣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건 약이 남용하는 거거든요. 한 방울만 넣어도 또는 부족하다 싶으면 두 방울 정도 넣는 거로 충분합니다.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거나 염증을 증가시켜 안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정제된 곡물, 튀긴 음식, 주스와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가공육, 빵과 파스타, 단 음식 등인데요. 식단과 생활 습관이 안구 건조 증상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이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는 만큼 의료진을 찾아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주변 환경이 너무 건조하면 쉽게 눈물이 증발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안의 습도를 유지해 주시고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하실 때 특히 습도를 유지를 잘 하셔야 되고 또한 헤어드라이 사용하실 때 눈에 직접 닿지 않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보거나 또는 핸드폰을 최근에 많이 보거든요. 불 꺼놓고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핸드폰을 보시더라도 적어도 30분 하시고 한 2, 30초 눈을 감고 계시고 이런 반복하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것이 또 좋습니다. 컨택트 렌즈 끼신 분들,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컨택트 렌즈 사용 기간을 좀 줄이시고 또한 컨택트 렌즈 사용하실 때도 인공누액,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안구 건조증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할 뿐 완치할 수 없는 질환인가요?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치료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거 못 낫는 병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생활 습관을 좀 관리하시고 습도 유지하시고 병원에 와서 거기에 맞게끔 내 안구 건조증 원인이 뭔지, 눈물이 부족한지 또는 빨리 증발하는지 또는 눈꺼풀에 병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관리하시고 치료하셔야 되는 병입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노안이 빨리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안구 건조증이 있으시면 노안이 빨리 온 것 같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노안이 빨리 온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실제적으로 안구 건조증과 노안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느끼냐? 노안도 그렇고 안구 건조증도 그렇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은 같은 나이대에 발생을 잘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눈물이 좀 떨어지거든요.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경미한 병으로 여기며 방치하거나 오로지 안약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전문적인 진단 및 검사가 필요한 만큼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흔히들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병원에 오시면은 약을 쓰면 되겠다 해서 인공누액을 사용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집안 환경이 최근에 미세먼지 많죠. 에어컨 자주 틀죠. 이래서 습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컴퓨터, 디지털 기기,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줄이시고 사용 기간을 줄이시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를 조금 더 자주 하시고 정 힘드시면 아주 2, 30분 하시고 눈을 감았다가 뭐 10초, 20초 계시다가 다시 사용하시고 이런 것을 적절하게 훈련을 하고 계셔야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지 않게 됩니다. 안약을 물론 병원 와서 인공누액을 사용하시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